하여튼 이 팔자는 다시 보면 미월의 을목이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관됐다. 그래서 이제 잡기격에서 정화 식신을 쓰는데 이게 이제 을묘의 정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식신의 능력을 좀 잘 발휘한다. 이게 이제 하계지도 되고 월살환경에서 투관됐기 때문에 예술성이 발달되어 있는데 충미형을 맞고 백호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예술적 기질의 장인 정신을 잘 발휘한다. 을이 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강한 힘으로 정화를 보고 있으니 보통 자기 능력과 재주를 이제 오랫동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리고 이 평관이라는 거는 일종의 자존감과 같다. 인기를 끌어모으고 브랜드를 만드는 힘, 창업을 한다는 거 있죠. 루이비통 창시자. 그래 보면 됩니다. 요런 거죠. 1821년 8월 4일 공세시 이런 게 이제 외국인들 그 정보를 확인해 보면 정확합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닭 여물 물기 소 여물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외국은 태어나면 성경책이나 이런 데 자기 아이의 생시를 다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팔자들이 이제 발전이 잘 됐다. 청간도화 이런 거 잘 봐야겠죠. 그래서 보통 식신을 쓰는 팔자를 볼 때 이 사람이 영구직으로 들어갈지 하고 그 다음에 식상을 이제 밥 장사나 이렇게 먹는 장사를 하는지 제조 생산업을 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연월에 뭐가 없습니까? 인성이 없죠. 그러니까 관인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 살을 잘 써갖고 인성을 쓰게 되면 살인 상생 구조로 가겠죠. 이럴 때는 이제 자기가 직업적인 신분을 뭔가 이렇게 명예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신금이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팔자들은 굳이 이걸 무늬만 따면 브랜드를 런칭하는 정도만 보면 되고, 이 사람이 장인 정신으로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신강의 시광 구조에 이런 기세가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인연이 약하고, 근데 장인이라는 건 뭡니까? 기술자죠. 기술인데 붙이고 떼고 하는 거랑 정화라는 이게 도화 예쁘게 꾸미는 거죠. 이게 루이비통을 했다 이래 보면 돼. 이분은 이제 쭉 발전을 하다가 루이비통이 이제 언제 이게 개업을 했냐면 1854년에 개업합니다. 1854년. 1854년도가 간지를 뽑아보면 갑인이 나오거든요. 갑인년. 1854년 갑인년. 이때 이제 자기 이름을 갖고 브랜드를 최초로 런칭해요. 최초의 런칭. 이럴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를 악물고 독하게 마음 먹고 합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해석할 때 이 사람이 망하든 안 망하든 나는 내 브랜드를 걸고 이 조그마한 쪽방에 조직은 3명밖에 없지만은 내 벌은 내가 살겠다라는 이 용맹 있죠. 이 용맹이 나오는 건 첫 번째 뭐다? 급살. 이럴 때 이런 팔자를 갖고 온 사람이 물으러 온다면 당신이 이를 악물고 새 출발을 할 건데 뭔가를 이제 일을 한번 내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우리가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운에 많이 하면 보통 급제 운에 많이 합니다. 급제가 온다는 것은 무엇을? 편제를 깨버리죠. 이게 뭐냐면 편제에 대한 재물의 욕망 이런 게 꽂혀요. 그래서 이렇게 편제격에서 식신 투출됐죠. 급제가 오면 편제를 장악하려고 해. 그래서 보통 사업을 열어버리는 사람들이 급제운이 많이 한데, 보통 이제 대운에서 뭐 급제대운 같은 거 보면 뭐 직장 다니다 때리쳐 부는 게 보통 이런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급살과 이런 것들이 물이 지을 때 보통 이제 업을 하죠. 인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인형이 한번 붙죠. 절대 이런 분들이 급살운에 이렇게 급제 인사형이 걸리면서 재파될 때 했잖아요. 맞죠? 비견급제운에 한 거잖아요. 이런 때가 이제 돈이 된다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개업했다고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굴곡을 많이 겪다가 있죠.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1854년에 개업했으니까 몇 살 때인 겁니까? 33살에 개업했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발전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좀 사업체가 이제 커지면서 있죠.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몇 년도냐면,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이제 이 루이비통이라는 게 확 뜨기 시작한 거는 몇 년도냐면 1876년이에요.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뭐 22년 지났죠. 그러니까 55세 인자 좀 이렇게 소문이 확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때가 병자년입니다. 병자년. 병자년에 이제 명실공히 자타공인이래요. 이것도 우리 공부한 거 나옵니다. 자, 이게 병이 오면 뭐가 붙는다 했죠? 을병정 천상의 삼기를 이룰 때, 이럴 때 뭐냐면 자기가 꽃봉우리가 하나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꽃봉우리. 내가 뭔가를 했던 결과값에 대한 뭔가 열매를 하나 맺는 동작이 하나 올라오죠. 이 꽃봉우리를 하나 만드는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라는 게 뭡니까? 이게 그 일종의 이제 이게 육회살이죠. 육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편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뭡니까? 을병정 삼기. 그 다음에 육회에 편인 들어오고 이런 게 이제 자기한테는 이제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죠. 인성이 있다는 인성이죠, 인성. 육회가 들어왔죠, 육회. 육회는 뭐랬죠? 자기의 직업적 신분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 이때가 이제 크게 이제 좀 알려지죠. 천을기인까지. 천을기인도 되고, 그렇지. 천을기인 효과. 아, 역시 또 빠져먹을 뻔했네. 천을기인이 오는 자년에 육회가 있을 때 이제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높아져. 이 병화가 뜨면서 있죠. 천을기인이 올 때 이럴 때 이제 막 해외에 이제 매장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88년도 있죠. 1888년도가 간지를 보면 무자년이거든요. 무자년. 88년도. 딱 그로부터 이 꽃봉우리가 올라오고 나서 10년이 지났죠. 이때가 이분이 몇 살입니까? 65이죠. 이 나이대에 완전히 이제 아마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데, 이때 무자년에 이 자가 들어올 때 있죠. 이때 뭘 맞냐면 다미에라는 루이비통의 아주 베스트 셀링이 되는 그 문양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거를 이제 어디 하냐면 이제 특허를 내요. 특허. 천을기인의 편인작용. 편인 특허. 그 다음에 1896년도 있죠. 병신년. 병신년도 을이 신을 보면 뭡니까? 정관이죠. 병신년에 정관이 들어오고 그 정관이 또 뭐죠? 천을기인이죠. 근데 또 한 해 또 병가 떴죠. 을병정 3기에. 그래서 루이비통의 모노그램이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거 특허를 요때 내요. 1896년도에. 그러니까 이분 보세요. 65, 이때 또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70 다 됐죠. 이분이 원래 승승장구한 분이 아니에요. 루이비통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이때 고전을 많이 하다가 있죠. 54년, 64년 보세요. 나이가 거의 50대, 60대 넘어가면서 있죠. 현재의 루이비통이 만들어져요. 루이비통의 모노그램이라든지 다미에라든지 히트 작품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한번 보시란 거예요. 이게 왜 하필 이 자년에 그런 어떤 특허에 의한 개발품이 만들어졌느냐. 그러고 최고의 비히트 상품이 병신년에 나오죠. 병자년에 꽃봉우리가 지고 그로부터 딱 10년 뒤, 이때도 천을기인, 이때도 천을기인, 이 병화가 또 떴죠. 이때 이제 완전히 그 루이비통이 왕성이 되면서
완전히 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이 사회에서 자보면 육회살 편인, 육회살 편인 썼죠. 잘 들어가 잘 써먹었죠. 그다음 씨는 뭡니까? 망신살, 망신살. 망신살에 제가 우리 책에 뭐라 나와 있죠? 망신에. 망신살 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을 표현해서 상을 받는 운이랬죠. 이게 뭐냐면 특허가 될 만한 어떤 세계적인 브랜드 모노그램이 상품화되어서 발표한 거죠. 발표 병화 대외적으로 알릴 일이 있다. 을병정 천상의 삼기, 그리고 정관이 주는 효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매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분께서 자기가 이제 조그마한 공방에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했던 이 기술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서의 토대를 다 만들어 놓고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 하는데 중간중간에도 막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 밑에 지금은 이제 그 뭡니까 아르노 사주도 이제 생년월일을 다 뽑았는데 왜 아르노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도, 아르노는 뭐 예술가라기보다는 사업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다음에 혹시나 또 기회 되면 할 건데, 이분이 1892년에 돌아가십니다. 이때가 임진년이에요. 임진년에 요 진이 뭐죠? 요 신살, 천살이 나왔죠. 염라대왕을 목격하는 거죠. 천살 뜨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살이 하나 붙습니까? 개강. 네. 개강살이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을이 진보면 백호 아닌가? 그게 양인이가. 양인이네. 천살, 개강, 백호가 을일간들이 진토에 다 붙어쁘지. 근데 하늘에 임수 달고 와붙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진미파, 축진파, 묘진, 해살. 묘진 해살? 예, 해살, 해. 묘진 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진이 들어오면서 다 건드려 버리지. 예. 근데 개강이 딱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운이 젊었을 때 올 때는 자기 사업을 키우는 압력이 되는데, 세월 지나 나이가 많이 든 노숙한 시기에 오면 그간에 열심히 에너지를 태우면서 사업을 했던 사람은 뭐가 온다? 건강적인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건강을 조심해라. 똑같은 기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활발한 사업성으로 쓰느냐, 세월 지나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에 대한 부담으로 쓰느냐를 보라는 거죠. 이때 돌아가십니다. 총 그러니까 71세에 돌아가신 거죠. 그럼 돌아가시고 1896년에 아들이 그러면 특허를 또 낸 거예요? 그래 봐야죠, 그렇게. 그렇죠? 예. 1896년. 오케이. 예. 그래 보면 되겠네. 맞죠? 이거 다 이거. 특허. 1892년. 맞네. 1896년에 모노그램이 나왔네. 이분이 있을 때는 다미에가 나왔네, 다미에. 1888년 무자년에. 71세에 이제 좀 돌아가십니다. 저때 이제 신금 이제 내 명예가 이제 인류되는 것도.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수가 신금을 씻어주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살인상생 정인이 들어와 붙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걸로 보죠. 왜냐하면 시의 백호대살. 식신의 인묘처를 갖고 있고 형살의 압력을 젊은 날에는 직업적인 유능함으로 쓰는데, 세월 지나 나이가 들 때는 급성 신장병이라든지 질병 요소를 안고 있잖아, 정축이. 근데 이게 와서 건드려 보잖아요. 파로서. 그러니까 이거를 꼭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보통 사업적인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은 편제가 일묘할 때. 편제가 일묘할 때. 그릇이 큰 사람들은 내가 써야 될 활동 무대를 잃어버릴 때 보통 많이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시주에 있는 백호의 이 식신은
내가 젊은 날에 큰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써먹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나 압력으로 보기 때문에 축진파를 건드려버릴 때 오히려 강하다. 비인의 이 자체가 개강이 들어오면서 때리 붙잖아. 개강이 오면서 백호를 건드려버릴 때 이 다 걸리거든. 진미, 축진. 또 진사가 천라지만까지도 걸리고 하면 뭔가 자꾸 뒤통수를 잡아푸는 기운인데. 근데 이 인자가 백호의 이런 압력이 강한 사람들은 보통 혈압인자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래 가거든. 갑작스러운 질병이 있잖아. 건강하다가 막. 이게 뭔가 이게 질병적인 요소도 이게 형사를 이루는 거예요. 형. 이런 게 꼭 임묘한다 해서 오히려 평관이라는 거는 나한테 압력을 주는 도둑이잖아요. 호랑이가 사라지는 운이면 보통 건강이 회복될 때가 있거든. 아픈 사람들이 이게 병원 진료 받다가 근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다 볼 때는 이 사람 팔자의 해석이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띄었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장인 정신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이 인자가 굉장히 타고난 재주가 많은 사람이지. 그러고 이런 재성도 이런 학위에서 잘 안 깨지고 재파가 잘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분들이 보면 뭐 하여튼 뭐 좀 얼굴도 좀 잘생기고 그러지. 실제 사진 보니까 뭐 코수염도 있고 잘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수명 장단을 이래 보면 언제 갈지도 나오지. 대충 대세운 보면 언제 갈지도 다 나온다니까요. 대충 뽑아보면 이런 것도 보면 꼭 이 운에 간다는 걸 못해도 적어도 위험하다는 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쁜 거 이런 걸 억수로 좋아.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해.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10살인 거지. 네. 그러니까 자기는 뭐가 하냐면 을이 미토에 그런 거 갖고 있으니까 토목이죠. 그러니까 건축, 토목, 예쁜 설계 디자이너가 꿈이야. 네. 옷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겼어 애가. 근데 그런 어떤 영특함을 좀 갖고 있죠. 팍풍이로 써야 돼. 팍 네. 니는 제2의 빗동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딱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해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또 잘 이게 좀 해. 이 팔자는 이게 축 중에 개수가 있지. 인성적인 보조가 이렇게 살인 상생을 못 시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인성이 되니까 얘가 공부도 곧잘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건축 이런 어떤 아주 예쁜 집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막 짓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책을 본다니까요. 자기는 이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이런 이거는 패션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 원래 가방 디자이너니까. 근데 이럴 때 보면 이런 친구들 물어왔을 때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든 아니면 자기가 개인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물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거를 확장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브랜드 가치를 이게 세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대원에서도 간호를 예. 보통 관운이 오면 이제 대운에서 가는 접객성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관인데 관운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 보면 안 돼요. 원국에 있어야 돼요. 원국에 있는데 대운에서 보조가 왔다 하면 이제 뭐 좀 써먹을 수가 있는데 없으면 관운은 이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접객성. 식당이나 밥집 할 수도 있어요. 네, 관대운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세월을 보세요. 임묘진 사오미 식상에서 비견급제운 왔잖아요. 맞죠? 사오미 지나고 임묘진 지나고 해자축하자. 평생 살면서 관운을 못 만났잖아요. 네. 그래도 이분께서는 굉장히 고진감래해서 갔거든요. 자정신이 끝까지. 그리고 자식 때 가서도 어렸다가 이제 뭐 기업 합병이 되고 막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 다시 안정화가 된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망해가는 걸 갖고 와가지고 성공시킨 분이에요. 다 망해가는 걸 내가 이끌어내는 거 있죠. 이럴 때 이제 이 운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이럴 때 운이 어떻습니까? 평관 왔죠.
이 사람이 식신격이다 아니면 상관격인데 요 편관이 왔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지금 74세잖아요. 이때가 그냥 5년씩 끊어버리면 52세부터 57세잖아요. 우리 공부한 걸로 보면 승인아 한 번만 네가 또 한번 힘을 발휘해봐라. 이제 할 일이 생겨요. 요 신금운에 정민의 병관택이네. 식신격에 편관이 오면 제가 좋다 했습니까? 안 좋다 했습니까? 제가 무수한 샘플을 봤는데 식신격에 편관 오면 좋다 했습니까? 안 좋다 했습니까? 그렇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선생님 이제 공부가 되고 있네. 식신제사를 믿지 말랬죠. 그냥 갖고 있는 투자 다 팔아뿌고 뭐 온갖 때만 것 다 팔아쁩니다. 이 편관 칠살 그래갖고 이제 그 뭡니까 벌금도 묻고 뭐 하여튼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엉망진창이 다 돼본 거죠. 그래서 이때 완전히 사람을 대거 감축하면서 인생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다시 이제 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사주를 길게 보잖아요. 가면 잘 나가다가도 분명히 일이 꼬로박을 때가 있어. 그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저기 뭐야 식신제사를 그 대운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믿지 마라는 말씀이세요? 대운도 그렇고 세운도 그렇죠. 아니 근데 운에서 예. 왔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원국에 있으면 고생 많이 한다고 보면 되죠. 원국에 있으면 이제 평생 살면서 고생 바가지를 안고 가는 거고, 대운이 있을 때는 운에서 이제 고생 바가지를 안고 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식신제사라는 여자들 팔자는 고생 바가지를 안고, 뭐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애완용 남편을 내가 먹이고 기르고 하거나, 애인을 만나도 내가 밥 다 사야 된다거나, 온 집안의 살림살이 내가 다 갖춰주고 이놈 저놈 다 뒷봐주고 산다. 이게 식신제사. 이분도 한번 볼까 얘.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받았을 때가 이제 그 사업이 쓱 잘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식신격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업을 부친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껍데기만 받은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 팔자에서. 성인아 한번 봐봐라. 우리 공부한 데서 다 나옵니다. 복잡하게 이론을 너무 알아도 병인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도 헷갈려. 모르는 게 답이다. 왜 그렇죠? 그렇지. 내가 말했지. 식신공방이면 그 집안이 큰 살림을 하더라도 받을 때 홀껍데기만 받거나 반타작에서 받거나 3분의 1만 받는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받은 게 무늬만 받았어요. 요거는 조금 쉽다. 이 사람이 누구냐? 프라다예요. 프라다. 루비통과 프라다. 예, 미우치아 프라다. 프라다. 예. 프라다가 프랑스입니까? 이탈리아 프랑스죠. 미우치아니까 프랑스겠네.